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장례시설 영업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조문객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세입자 30여 명의 전세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무등록 임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오늘 목포에서 개막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양병원을 증축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사실상 장례시설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장례문화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장례시설 영업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조문객을 받았다가 말썽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의료재단 부진의 건물입니다. 최근 신축됐는데 건물 외벽에 장례문화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례시설이란 겁니다. 해당 의료재단은 목포시에 요양병원 증축 허가 신고를 했고 지난 9월 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시설 허가도 나지 않은 이 건물에서 최근 장례식장 조문객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원 측은 기존 장례식장이 좁아 옆 건물을 쓰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자리 대여만 해드린 거지 거기에다가 대놓고 아예 우리가 손님을 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변경 신고도 없이 진행한 사실상 불법 영업으로 목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통 장례 치르고 본인도 그 시설 운영하는 데도 이제 시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1차 과태료 부과하고. 사실 6개월 전부터 이 같은 논란은 예견됐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당초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례시설로 사용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올 초 강하게 반발했고 지금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고요. 병원 증축이 아니고 장례식장 구조여서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렇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상황할수록 괘씸하게 따졌거든요. 이에 대해 해당 의료재단 측은 주민들에게 의료시설을 설치한다고 설명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료시설이다 그랬죠. 우리 의료시설 안에는 그 부대시설, 장례식장도 있고 매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건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담장 설치, 말쪽 창문 가림 등의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장례시설 설치를 위해 의료시설이란 말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30여 명의 전세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무등록 임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집주인과 115제곱미터의 집을 8천여만 원의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이사 가려고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 재산이거든요, 사실은. 울었어요, 진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걸렸나. 인근의 또 다른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앞서 전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가 계약했던 임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경찰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50대 무등록 임대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LH를 포함한 세입자 33명에게 19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LH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을 위주로 골라서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받고 자기 자금 없이 주택수를 늘려나갔던 수법을 사용. 이 남성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법인 등의 명의로 6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이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체전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가 대거 전남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장애인체전 개최 준비는 잘 됐을까요? 안준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통로에는 휠체어 바퀴가 배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육상 트랙과 같은 소재로 덮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도 마련돼 한결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체전 준비의 핵심은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 확보입니다.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는 간이 경사로가 설치됐고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관람석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의 통로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경기장에 설치된 화장실과 별도로 29개 경기장에 80개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설에 대한 이제 그 장애인 선수들의 그런 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도 장애체육회와 이미 시설 점검을 마무리하고 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이 묵을 숙박업소 출입문은 물론 객실 안과 화장실까지 간이 경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식당들도 경사로와 함께 노란색 점자 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올라갈 때 사실은 식당에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장애인체전이 열리는 12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못지않게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손님 맞이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출전 선수들은 오랜 기간 동안 대회 출전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전남 선수단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잔디 경기장 위에서 신중하게 공을 굴립니다. 노란색 표적구에 공을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 하는 롬볼입니다. 롬볼은 지난해 장애인체전에서 8개의 메달을 따낸 전남의 효자 종목입니다. 특히 올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전남 대표로 장애인체전에 출전합니다. 다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좀 컨디션도 좋고 심적으로 편안해서 아마 더 작년보다는 좀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도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140kg의 바벨을 상체 힘만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며 선수들은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 꾸준히 했으니까 꾸준히 한 대로만 하면 그냥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핸드사이클 선수들은 손으로 페달을 굴리며 도로를 질주하고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과 텐덤 사이클에 함께 올라 힘을 합칩니다. 시각과 지체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사이클 종목 선수들도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찾아와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9위를 한 전남은 우수 선수들을 영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올해는 종합 5위를 목표로 31개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1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엿새 동안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군공항을 보내려는 광주시와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고 2년 뒤 국방부가 받아들이면서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년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희망 지자체의 유치 의향서 제출로부터 시작되는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 관련 지자체들의 입장차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지역과는 물론 지역 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군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공식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전 지역을 적극 설득해야 할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전라남도와 맺었던 협약도 외면해 왔습니다.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 협약은 파기됐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언론 앞에 선 강기정 광주시장. 지난 2018년의 교훈을 언급하며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존 태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먼저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간공항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18년도의 교훈을 보시면 지금 우리 광주시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2018년의 협약은 결국 없어졌다며 협약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3자가 맺었던 협약의 내용입니다.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것.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협약이 아닌 이어진 상생발전 발표문에 담겼는데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협약을 지키는 대신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 통합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반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 번도 회귀한 적이 없고 그 취지와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것은 시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또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라는 대원칙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라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여론조사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두 자치단체 간 협상과 토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연구원이 지난 2달 동안 시작한 무안 군민과 한평 군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군의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고 무안군도 찬반의 격차가 크게 좁혀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색했지만 그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찬성이 더 높게 나온 첫 여론조사라며 한평 군민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됐고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무안 군민들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나올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를 모으자 이번엔 전라남도도 전남연구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ARS라든지 유선전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모바일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조금. 김영록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의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그러자 이번엔 강기정 시장이 한평군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봐보자며 또 한 번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 한평군에서 12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있고.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두 자치단체장들의 여론조사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시도가 직접 또 자주 만나 토론하고 협상을 통해 통큰 결단을 하는 대신 여론조사에만 기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시도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바깥으로 드러내가지고 그 자체를 서로 논의를 하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여론으로만 한다면 그쪽에 양시도지가 이음을 하고 본인들은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광주연구원의 이번 달 여론조사는 오는 21일 전후에 발표될 예정이고 전남연구원도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시도가 여론조사에 치중하기보단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를 놓고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7일 해남 무술 동백체육관에서 해남군과 완도군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재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한국철도건설협회, 한국철도학회가 참여해 주민들에게 해남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사업 재평가와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와 7명의 전문가 토론에 이어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입니다. 2023 신안국제철새 심포지엄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물새의 서식지 복원과 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어제 신안군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와 해양수산부,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물새 서식지 복원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에는 지난 2005년 국립공원 조류연구센터가 들어서는 등 흑산도와 홍도가 세계적인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대사막도에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정부의 2024년 녹색자금 무장의 나눔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사막도에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합니다. 대사막도는 해변 풍광이 뛰어나지만 정상까지 산길이 가파르고 거칠어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와 함께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남교육 멈춤 등의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9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대해 2,500여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교권보호 방안 제시 등 5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업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3월 전 강진군수 비서실장의 아들을 자신의 사업체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강진군과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목포대 인문대학은 오는 6일부터 닷새 동안 도림 캠퍼스 인문대학 일원에서 2023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인문주간에서는 변화, 인문학하다라는 주제로 난장토론과 북콘서트, 섬인문학 콘서트, 가을 버스킹, 음식문화 축제 등이 펼쳐지고 지역주민 초청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완도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회의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서 벗어나 주요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제보를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접수를 받는 한편 제보한 고민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종일 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비의 양을 보면 전남 남해안은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주말 사이 날은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낮 동안 따스하거나 선선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짙은 안개가 자욱한 곳이 있고요. 낮 동안 목포 24도, 영암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25도, 강진은 26도가 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5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거나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